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수는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거의 99%의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고 그러면 이런 증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날씨 왔습니까? 오늘 아주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시네요.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서 회사가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집에서 나올 땐 몰랐는데 나오고 나서 강남대로를 걸으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는 것 같고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강남대로에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사람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뭐 10명, 5명, 10명 이렇게 한눈에 한 100m 정도에 한 100명 정도의 색깔이 딱 그냥 한눈에 딱 보면 회색 빛깔이에요. 그래서 검정색, 흰색, 회색을 많이 입으시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옷도 좀 흐릿흐릿한 파스텔빛 정도인데 이제 새빨간 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계속 보네? 쟤는 뭔데 왜 새빨간 옷을 입고 오지? 뭐 이런 시선을 느끼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회사에 출근했는데요. 이 안에도 빨간색.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위기가 오고 좀 힘들면 주식 분석해도 안 되고 지금 그럼 뭐라도 해야 되죠. 뭐라도. 내가 뭐라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빨간 아이템을 장착하는 거예요. 약간 인디언 기우제 같은 겁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지금 우리 이제 과학을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난주부터 하여간 계속 주식이 떨어지는 느낌들이 들어서 제가 사실 시도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단기 매매 반이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라클 모닝도 사실은 원래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고 지난주부터 원래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 이유는 당이 너무 안 좋으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고생 하는데 또 듣고 싶은데 여유는 없고 장이 떨어져서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까봐 지금 유료 상품에 대한 홍보 내지는 런칭 같은 걸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은 파랬지만 좀 빨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빨간 옷을 입고 왔고요. 저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진짜 이렇게 오해하시면 정말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댓글에 그런 댓글을 봤어요. 야, 탄핵이 불확실성이 끝나는 거라서 탄핵되면 좋아진다며. 근데 탄핵이 됐는데 이렇게 월요일날 박살이 나니까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서 박살난 거잖아. 기각이 됐어야 되는 건데 너 빨리 사과해. 라는 댓글을 진짜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자, 오늘의 글로벌 지수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거래소 지수는 5.57% 하락, 코스닥 지수는 5.25% 하락했어요. 그분 말이 일단 맞는 것 같죠? 왜? 아니, 금요일날 탄핵 인용이 됐는데 월요일날 5%나 급락을 한다고? 대통령, 기각하고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대통령이 잘렸으니까 빨리 사과해라고 댓글을 쓰셨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7.8%가, 우리나라보다 2%가 더 빠졌어요. 7.8%가 빠졌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12%가 빠졌어요. 우리나라보다 7%가 더 빠진, 2배 이상 빠진 12%가 빠졌고요. 홍콩 상해 지수는 7%, 홍콩 심천 지수는 10%. 아시아 징수에서 오늘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다. 연간으로 다시 또 쳐드릴까요? 연간으로 우리나라 거래소는 이제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예요. 일본은 이제 연간으로 마이너스 21%예요. 우리보다 마이너스 18% 더 빠져 있고요. 우리가 늘 부러워했던 나스닥은 연간으로 19%. 근데 오늘 밤에 또 떨어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5%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적인 의견을 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거를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계속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탄핵의 불확실성은 어찌됐던 금요일날 없어졌어요. 그건 호재라니까요. 대통령이 돌아오던 안 돌아오던 헌재 판결의 확정이 금요일날 해소가 됐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왜 빠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덜 빠졌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댓글 다시는 분은 사실 저는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런 댓글을 보거나 또는 막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연결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대통령도 중요하고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 예를 들어 트럼프. 정치적으로 저는 트럼프가 뭐 우파다, 나쁜 놈이다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못돼갖고 글로벌 시장이 박살이 나고 미국 증시까지 박살이 난다라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지지자다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트럼프를 지지한 적도 없고 트럼프를 지지 안 한 적도 없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박살이 났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는 100%의 주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관세가 지금 너무 폭발적인 아주 핵폭탄급. 우리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원자폭탄이잖아요. 우리 겪어본 적은 없지만 원자폭탄급 악재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면 사실 우리나라의 공매도 부활이나 대통령 탄핵 있죠. 트럼프 관세의 악재에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증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역삼동에 있는 강의 매달 하는 곳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강의가 있었죠. 그때 1교시 때는 지수에 대한 그리고 지수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관련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원래 단기 매매 유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료를 바로 런칭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단기 매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지금 대선 시즌이니까 굉장히 잘 정리된 대선 관련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마지막 3교시 때 평달에는 16종목을 하는데 8종목을 한다고 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나죠? 오늘 8종목은 그냥 공부나 하고 참고만 하시라고. 지금은 종목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대선 관련주 빼고는 우수수의 장이니까 종목 분석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수 분석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지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시초가에는 미국의 마감 증시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중의 흐름은 나스닥 선물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지난주 미국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5% 이상의 하락이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다음으로 거의 최근 한 20, 30년 동안 세 번째로 10년에 한 번 나오는 폭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틀 연속 하락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오늘 만약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가 나거나 했다면 오늘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이틀 연속 급락도 모자라서 오늘 우리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5%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스닥 지난주 금요일날 5% 빠졌지 또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5% 하락 나왔지 합치면 10%잖아요. 그게 바로 홍콩 12%, 일본 니케이 7.5% 하락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5% 빠졌다고요. 그래도 일본, 홍콩, 중국보다는 좀 더 강하게 버텼다라고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속마음은 안 그렇죠. 왜?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손해나는데. 맞습니다. 손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진 종목을 이제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포트폴리오 강의를 사실 되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강의상 내가 10개를 갖고 있건 20개를 갖고 있건 30개를 갖고 있건 갖고 있는 종목이 모두 다 마이너스 하락 종목이라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아마 모두 하락 종목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급락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반, 마이너스 반이 맞는 거는 평범한 장이에요. 폭등장에서는 10개 갖고 있으면 9개, 8개가 다 플러스겠지. 폭락장에서는 다 마이너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 운영상 마이너스라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고 지금 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종목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마이너스 종목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이너스 종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냥 지속 보유. 두 번째, 손절 매도. 세 번째, 추가 매수. 그런데 제일 해서는 안 될 게 뭐다? 바로 추가 매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 매수는 다른 종목을 사는 거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막 급락했으니까 단기 반등 올 수 있습니다. 단기 반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종목을 골라야지. 꽤 우량한데 낙폭이 컸던 종목이 뭐지? 하고 찾아서 내일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하락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는 결사 반대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걸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물타기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탈출하기 쉬워져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정말 과학적인 게 아니고 자기 마음 편하려고. 왜? 평균 매수 단가 낮아지는 것도 내 마음 편하려고 계산한 거고 그래서 탈출하는 것도 내 마음 편하려고 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신규로 추가 매수를 하던 신규 종목을 매수하던 그 종목은 나한테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그 자금을 어디에 써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에 써야죠.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2천 종목 중에 좋은 걸 고르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떨어진 종목을 고르는 것과 어느 게 더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2천 종목 중에 좋은 종목 고르는 게 내가 갖고 있는데 떨어진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장이 너무 떨어져서 현금은 있는데 뭔가를 사고 싶다면 갖고 있는 종목에서 떨어진 종목에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게 1번. 자, 그 다음 지속 보유냐 손절매 도냐의 결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절매 범위를 넘어섰다. 예를 들어 뭐 손절매는 한 70% 정도 하고 싶었는데 뭐 며칠 동안 빠지면서 이제 뭐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은 자신 없으시면 손절매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저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벌을 받을 때 몇 대 맞을래? 그럼 5대 맞겠습니다. 왜? 5대는 내가 맞을 수 있어. 그런데 너 100대 맞을래? 안 맞고 도망가야지. 맞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무슨 뜻이냐면 손절매를 내가 원래 10,000원짜리 한 7,000원 정도 하려고 했어. 근데 지금 그 정도 범위에 왔다 갔다 하면 하시면 되죠. 왜? 원래 내 계획이 그 정도의 범위에서 손절매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놓쳤어.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진 걸 손절매 하면 남는 돈도 얼마 안 되고 또 그 남는 돈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막 좀 더 마음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그냥 한테 뭐 늦춰가자 이런 마음으로 버티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요. 다만 손절매를 칼같이 하시는 분들 범위에 오셨다면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면 다시 회복 못 하잖아요. 그 손절매한 종목이 반등하는 거나 손절매한 현금으로 내가 좋은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종목 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손절매하고 이제 다시는 주식을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 종목 자체는 손절매하고 다시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종목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은 시장 전체의 급락이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거 샀는데 10,000원, 7,000원 됐는데 그거 팔고 다른 거 사도 똑같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 손절매 안 해도 되고 각자의 판단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울타기는 절대 하지 말자라고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강의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도 당연히 위기가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가장 컸던 위기는 금융위기 때예요. 아직도 생각나요.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정말 1년 내내 와 이거 주식 진짜 그만해야 되나? 거의 뭐 모았던 돈의 한 30-40%가 날아가면서 저한테 30-40%는 사실 남아있는 돈은 컸지만 날아간 돈도 굉장히 컸겠죠. 그래도 제가 좀 돈이 꽤 있었으니까 꽤 큰 부분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식 그만할까? 그냥 남아있는 돈으로 그냥 적당히 죽을 때까지 살까? 이런 고민을 되게 하던 차에 그래도 평생 했던 게 주식인데 주식쟁이로서 야, 이 정도 떨어지면 더 안 떨어질 텐데 라는 게 딱 금융위기 말이었던 2008년 10월 달에 그 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잡아서 허영만 화백님의 만화책에도 나오지만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그때부터 상방으로 포지션을 계속 잘 잡아서 회복을 잘 했는데요. 그 이후의 위기는 이제 굉장히 짧았던 코로나 위기 때 딱 한 2달 정도, 2월, 3월 정도였죠. 근데 그때는 기간은 짧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기간은 짧지만, 그 3월 한 달은 정말 막, 진짜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 이런 공포 영화 보면은 세상이 다 그냥 사람들 다 죽고, 돈도 필요 없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요. 야,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단기간에 무너지나? 야, 저런 질병 때문에?
와, 진짜 영화 같은 일이구나. 언제 우리는 다 죽고 돈도 필요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또 회복이 됐죠. 지금은 이제 최근 한 20년 동안 느꼈던 이런 공포장에서 거의 세 번째 느끼는 공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트도 두렵긴 하지만 사실 저는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두렵게 느껴진 적이 이제 코로나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말고 처음인 거죠. 보세요. 이렇게 200일선을 뚫고 힘없이 무너진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거든요. 200일선 뚫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떨어졌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가 이때예요. 역시 200일선 깨고 툭툭툭툭 끝도 없이 떨어질 때. 오히려 2022년 이때는 그렇게 막 단기 폭락이 아니었어. 그냥 1년 동안 좀 이렇게 빠졌다는 뜻이. 지금 요 1년 빠진 거랑 최근 한 달 빠진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3일 연장 빠지는 급락이 굉장히 큰 급락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코로나 때 결국 그 코로나 장세가 역전될 수 있었던 거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인이 죽는 건 아니구나. 사망률이 높긴 했지만 마스크 끼고 뭐 진단시약 갖고 하면은 그래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제로금리 할 테니까 빨리 경기 진작하자. 이거였거든요.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년 반 정도 빠진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면서 계속 시장을 동기부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제로금리로 가면은 경기가 진작이 되는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 전쟁에서는 제로금리를 쓰는 또는 금리 인하를 쉽게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상충이 되거든요. 관세를 붙인다는 거는 물가를 올리는 굉장히 큰 주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관세가 뭐 세금이잖아. 세금을 붙여 물건값에? 그럼 물건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올라간 물건값은 결국은 생산하는데도 생산자 단가에 포함이 되고, 그럼 결국 소비자 단가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물가를 계산할 때 판가가 계산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물가는 더 올라가는데? 코로나 때는 완전히 경기 위축이 예정돼 있는, 식당에서도 만나면 안 되고 공장도 올 셧다운 되고 하니까 뭐 생산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니네 소비 많이 해라, 돈 많이 써라 하고 물가를 제로금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공급가가 올라가, 가격이. 근데 거기다 소비 진작을 한다고? 그럼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충돌이 되면서 올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가 탁탁탁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경기 위축, 유럽이나 중국 전 세계 경기 위축, 근데 금리는 높은 시점, 그게 뭐다?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금리는 못 내리는, 그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경기는 위축되는데 물가는 높은 상태. 그게 관세 때문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이 관세하니까 중국도 유럽도, 야, 우리가 바보냐? 우리도 관세 올릴게. 그럼 트럼프는 또 가만히 있나? 서로 그야말로 총칼 있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역전쟁이거든요. 근데 총칼 있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무역전쟁이 8년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이 중국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럼 다른 나라가 편이라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어. 그럼 어느 나라가 미국 편을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결자 해지라고. 일단 지금의 하락은 뭐 우리나라만의 하락이 아닌 건 제가 나스닥 차트 보여드리고, 뭐 오늘 홍콩 12% 빠지고 일본 10% 빠지고 했으니까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 지금 대통령 탄핵이나 공매도 이거 문제는 아주 미미해요. 주식시장에 미치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나 우리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미치는 거는 오늘의, 어제, 내일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트럼프 관세 전쟁이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럼 결국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밖에 없죠, 답은. 트럼프가 말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웃긴 거죠. 트럼프가 말 바꾸기 쉽나? 지도 뭐 해놓은 말이 있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시위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영역, 굴복이라는 표현 웃기지만 트럼프가 손 떼라고 지금 시위했잖아요. 그럼 정말 손을 떼고, 그냥 경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김정은이나 만나고, 푸틴이나 만나면서 외교나 할게. 이 정도나 나오면 모를까? 관세를 그냥 이렇게 강대강으로. 시진핑이 보통 사람인가요? 공산국가의 대장인데? 공산국가의 대장과 미국의 대장이
그리고 또 그것뿐인가요? 뭐 유럽이든 어떤 나라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한 발 빼지 않는 이상은 쉽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입 또는 미국 나스닥 지수가 1순위니까 그걸 가장 먼저 참고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좋았어요, 나빴어요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 간단히 모든 업종이 진짜 안 좋았었는지 그것만 볼게요. 자, 오늘 거래소 대형주 코스피 200 종목이거든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 200 종목 전체 종목에서 플러스는 한국전력 딱 한 종목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전기세 내는, 전기세로 먹고 사는 회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전력 한 종목만 플러스고 모두 다 마이너스다. 200 종목 중, 그것도 200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코스피에서 제일 시가총액 크고 우량한 업종 대표주들이 모인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나만 올랐다 그러면 뭐 지금 오늘 업종 볼 필요가 뭐 있어. 자, 그다음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지난번에도 지수가 움직이면 코덱스의 거래대금이 커진다 그랬죠. 오늘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에 다 뭐예요? 다 코덱스죠. 그 아래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아래 오리엔트 전공, 안랩, 이게 플러스이면서 거래됐죠? 이게 뭐라고요? 정치 관련주. 그래서 지금 정치 관련주 빼고는 뭐 오른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탑 30, 보나마나입니다. 탑 30. 탑 30 보세요. 오, 대표님! 오늘 되게 장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왜요? 상한가가 16개인데요. 장이 좋았던 게 아니고 상한가 개수가 많은 거고요. 상한가는 사실은 어떤 큰 자료가 있는 테마에서 베팅이 들어와야지 상한가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토요일날 강연회 때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대선 관련주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정도로, 대선 관련주는 단기 매매자들한테는 지금 꽃놀이 패죠. 왜? 한 60일 동안 대선 관련 막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경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김문수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뭐 오세훈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어쩌고 저쩌고가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경선 끝나면 1대1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1대1로 또 뭐 이재명 관련주와 국민의힘 후보 관련주들이 또 붙는 거고, 또 지금 뭐 출산, 저출산 문제, 출산 장려주나 뭐 이런 또 정책주들, 아니면 뭐 세종시 관련주나 이런 정책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수는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거의 99%의 이유는 트럼프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고, 그런데 상한가가 10개 이상 나오는 이유는 유일하게 지금 오르는 업종은 코스피 200에서도 한국전력 하나밖에 안 올랐는데 왜 상한가가 15개니 탑 30에 오른 거의 모든 종목은 대선 관련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프로그램 같은 거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뭐 런칭을 아직 안 했거나 런칭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유료 프로그램 광고는 좀 지양하고, 일단 무료 강연은 당연히 홍보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 대구, 대전 세 도시에서 무료 강연회, 우리 아카데미 연구원님들이 제 발로 가서 해드리는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장 진짜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장에 좀 하나 좀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어떻게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는지 응원도 받고 팁도 듣고 싶다. 그 세 가지 도시 근처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링크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100억 부자 노래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판소리를 제가 오늘 할 기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장종시장 쓰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구나. 여러분들, 물을 우리가 뭐 컵에다 따르거나 막 할 때 그렇게 콱 막 쏟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폭포에 가면 막 그냥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막 땅이 꺼져서 굉음을 내면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 하락 속도나 지금 뭐 오늘 막 홍콩 증시 뭐 12% 빠지고, 이거는 거의 폭포수의 하락이거든요. 제가 건대 강연회 때 불렀던 그 노래 한 소절이 너무 생각났던 하루였습니다. 주식은 늘 떨어져 폭포수의 물처럼. 하지만 우리가 자연환경에 있는 폭포수는 늘 떨어지지만 사실 주식은 늘 떨어지진 않습니다. 폭포수의 물이 말라서 그만 떨어지고, 이렇게 연어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빨간 옷 다 입고 왔습니다. 모두 파이팅!